찾은 것이죠. 찾았군요. 그렇군요. 예.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본 교회에서는 맨델스존의 얼굴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딱 그려져 있었단 중앙에 말이에요. 있었어요. 예, 근데 예. 맨델스존은 함부르크 출신 아니에요? 함부르크 출신인데요. 네. 맨델스존이 이 게반트하우스에서 민간 관현악들을 이끌고 활동을 하면서 맨델스존이야말로 이 바흐를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다라는 그 음악사의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마테 순환곡이라고 바흐의 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그 종교 음악사상 가장 최고의 음악이고 예. 더러는 또 서양 음악사상 최고 곡이라고도 하는데요. 바흐가 마테 순환곡을 그 직접 연주한 지 100년 뒤에 이 맨델스존이 그 악보를 다시 발굴을 해서 거기서 100년 뒤에 다시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그 바흐의 그 수많은 악보들을 이 맨델스존이 전부 악보로 출판을 해내서 예. 바흐의 음악을 오늘날에 알리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아까 동상도 세워줬다고. 네, 동상도 그 맞아요. 맨델스존이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만든. 바흐의 곡을 보면 대부분이 다 종교 음악인데 이 네. 종교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예,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종교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야말로 음악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예. 또 그 마르틴 루터에서 그 종교 개혁의 어떤 것을 받았던 그 바하가 일생 동안 그 종교에 대한 경건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 또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편꼴로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 음악이 많이 알려져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겠죠. 베토벤이 귀 멀었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이 바흐는 만년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이 바흐의 그 형이 예. 바흐에게 이제 음악을 좀 지도를 했었는데 예, 예. 바흐가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형이 질투를 해가지고 악보를 주지를 않았다 그래요. 오. 그래서 바흐가 몰래 형의 악보를 가져서 달빛 아래서 그것을 베껴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형이 뺏었다고 할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만년에 눈이 백내장이라고 하죠 오늘날 용어로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때마침 그 영국의 그 왕실의 의사였던 존 테일러가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가 아주 이 기술이 좋다 그래가지고 바흐가 수술을 받았는데 돌팔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요. 이 또 존 테일러는 2년 뒤에 핸델에게도 똑같은 수술을 해줘가지고 어머머머. 핸델도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세상. 야, 임상 실험을 했네요. 아니 지난해 봤던 쇼핑도 예. 그렇고 왜 이렇게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예. 참 아주 특이한데 근데 용덕중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바흐가 20명의 자녀를 뒀다고 했는데 네. 그 20명의 자녀 어떻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흐가 물론 2번 결혼을 했는데요. 그 예. 바흐가 그 쾌텐에서 참 행복한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2명의 자녀가 죽고 또 첫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을 안고 라이프치히로 왔는데요. 그 두 번째 안나 막달레나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성악 가수하고 해서 이제 또 13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서 10명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흐의 가문이 대대적으로 그 음악적인 저거였기 때문에 예. 아들을 통해서 음악 세계를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세계적으로 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비디오 화면 저희 세상의 날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 시간에 책에서 보고 배우던 그 세계 유명한 작곡가들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세상날도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위치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한 폴란드는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때 유럽의 전진 기지로 폴란드를 생각했었고요. 비스마르크 역시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장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세상날따에서 폴란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진 씨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최호진입니다.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슬픈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큐리 부인 그리고 로만 교황 바오로 2세 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뭐니 해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쇼팽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덕준 씨와 함께 쇼팽의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작곡가들의 생애에 따라서 그 고향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은 네. 참 여러 군데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드는데 그래도 어떤 일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사실 유럽의 문화 관광 이적지는 사실 모든 게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음악과에 관련된 것만 쫓아다닌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물론 이제 그가 태어난 생가라든지 특징이 있는 동상 그리고 이제 그의 음악을 세계를 알고 떠난다면은 그리고 또 가서 그곳에서 그의 음악하는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겠지요. 예. 네. 또 오늘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쇼팽의 이 흔적들을 저희가 찾아볼 텐데 쇼팽하면 아주 병약하고 여린 작곡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쇼팽의 곡을 들을 때 참 그는 유약하고 아주 그 심성이 여린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의외로 쇼팽은 아주 강직하고요. 또 그 심성이 고든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가 이제 결핵 때문에 그래서 병으로 죽긴 했지만은 그의 음악이 또 이렇게 아주 유려하고 섬세하긴 하지만은 조국 폴란드에 대한 그 사랑이 누구 못지않은 아주 그런 애국적인 그런 음악가였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쇼팽 만나보러 폴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170만 정도의 아담한 도시인데요. 2차 대전에 그 독일의 보복 대상이 돼서 시내 상당 부분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보이고 있는 게 구시가의 그 왕궁 광장인데요. 네. 여기도 2차 대전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네. 전쟁 후에 그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형을 거의 살려냈다고 합니다. 벽돌 한 장, 그 벽에 갈라진 틈 하나하나까지 네. 그 시민들의 기억과 자료를 다 더듬어서 다 그대로 복원했다고 하니까 예. 그 바르샤바 시민들의 그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대단하네요.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곳은 그 바르샤바에서 가장 오래된 그 존 성당이라는 곳하고요. 네, 그 옆에 왕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르샤바가 그 문화유물 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바르샤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와젠키 공원을 갔습니다. 네. 원래는 폴란드 마지막 왕의 그 여름 거처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궁전과 함께 공개돼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공원의 하나로 손꼽히고 정말. 있다고 합니다. 길걸음 좋 공원 안에는 그 그래요. 크고 작은 호수하고 분수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네,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분수대 앞에 놓인 그 쇼팽의 동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 동상인데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에 놓았으니까 그에 대한 폴란드 시민들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상 부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허락되는 일요일이면 언제나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그 실외 연주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 좋은 풍경에. 그러니까요. 예, 폴란드 국민들의 그 쇼팽에 대한 사랑과 또 쇼팽의 폴란드에 대한 사랑 중 어느 것이 더 깊을까? 이것은 그 위원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예, 예. 쇼팽이 비록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거든요. 네. 근데 그의 심장은 그 유언대로 지금 이 보이는 성십자가 교회 안에 황금단지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는 저 밑에 쇼팽의 그 심장이 그의 가장 그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는 그 쇼팽이 태어났던 그 생가를 찾으러 갔습니다. 쇼팽은 바르샤바에서 54km 떨어진 이 젤라조바 볼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쇼팽이 태어난 생가에는 언제나 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생가는 그 나치 폭격으로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1945년에 다시 복원되어서요. 현재는 이 집을 박물관으로 단장해서 쇼팽의 가족 사진과 악보, 악기들이 수집 전시되어 있고 그 당시 쓰던 가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물관 주변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10,000그루가 넘는 나무들로 조성이 되어져서요. 네.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정원에서 일요일마다 그 야외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망구로. 그 생가에서. 그 쇼팽에 대한 음악을 사랑하는 그 세계 시민들이 보내왔던 그런 나무 같아요. 아주 예. 아담하고 이렇게 안뜰에 보면은 그 냇물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고 참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쇼팽의 동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쇼팽의 아버지는 당시 그 바르샤바 육군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 프랑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폴란드의 명문 귀족 출신인데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프랑스와 폴란드의 그 기질을 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쇼팽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의 신동으로 소문이 나서 네. 이미 7살 때 작품을 쓰고 8살 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저 바르샤바 대학인데요. 1818년에 창립이 된 이 대학이 그 당시는 음악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쇼팽이 제2의 모차르트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그 작곡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대학 당시 음악학교 교장에 있던 요제프 엘스너는 그 쇼팽의 재능을 간파하고 아주 구태의연한 이론 연습 방법 대신에 네. 아주 자유방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쇼팽을 위대한 음악가로 만드는 기틀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쇼팽이 살았던 집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예. 그 바르샤바 대학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 쇼팽은 그 공부와 그 음악을 병행해서 이미 16살 때부터는 뭐 아주 그 폴란드에서 소문이 났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만은 그의 음악 신부에 여러분 모자를 벗으십시오. 여기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그 쇼팽의 음악성을 지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 쇼팽은 그 바르샤바 음악원의 한 여학생이었던 그 콘스탄치아라는 여학생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에게 그 사모의 정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을 끓이던 쇼팽은 결국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물론 그 바르샤바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 떠나게 예. 됩니다. 아. 그때 마지막으로 그 고별 콘서트를 그 협주곡을 가졌는데 그것을 콘스탄치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 협주곡에서는 그 콘스탄치아도 와서 그 독창을 했는데요. 예, 예. 그때 그 로시니의 가곡인 어째 이토록 많은 눈물이 그대를 위하여 흐르는가라는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비련의 상처를 안고 이 쇼팽은 바르샤바를 떠나서 파리로 가고 결국 죽어서 그의 심장이 오기까지 다시 폴란드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그 바르샤바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쇼팽 협회 그 부설 기념 박물관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쇼팽은 마지막 그 폴란드에 대한 향수를 안고 파리로 건너가게 되죠. 네, 지금 보이는 그 유람선, 이것이 그 파리의 세느강을 흐리고 있는 그 유람선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쇼팽은 빈으로 갔다가 빈에서의 또 정치적인 생활 때문에 이 파리, 아버지의 도시인 파리로 와서요. 예. 이곳은 그 당시에 복잡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그래도 쇼팽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사상과 행동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예술인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문화인, 지식인, 예술가들이 이 파리에 모여서 그들의 사상과 음악을 나누고 왔다고 합니다. 쇼팽은 이런 문화적인 여건과 함께 당시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싸여서요. 뜻이 맞았던 멘데스존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그 친구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음껏 연주와 작곡 활동도 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 파리에서 그 가장 큰 그 파리 국립 오페라자, 유럽의 3대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 2200석의 좌석이 있는 그런 곳이죠. 파리에서의 그 8년간의 그 쇼팽의 생활을 저희가 쫓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집을 저희들이 다 찾아봤는데요. 그 쇼팽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그 뿌연 명판들만 남아서 내가 쇼팽이 머물렀다. 지금 이곳도 쇼팽이 머물렀던 곳이었는데요. 예. 그런 것만 있지 그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이곳은 그 1778년에 오를레안 공이 조성한 그 파리의 몽소공원입니다. 파리에서는 이 쇼팽이 이곳에서 활동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공원 안에 그의 그 조각상을 세워놓았는데요. 예. 그런데 청년기에 이 쇼팽에게 파리는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이곳에서 또 쇼팽은 마리아 보젠스키라는 그 여인과 사랑을 그 부모의 반대 때문에 어머니는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 백작인 그 아버지 신분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해서 결국 쇼팽은 이 마리아 보젠스키에게도 그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바로 그 쇼팽의 어떤 구원상의 여인이 나타나는데